12월 8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분기 비농업 노동 생산성이 5.2% 감소하면서 196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 압박에 내년 3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CNBC는 연준 금리 정책이 인플레를 해소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매수 규모가 67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4년 내 주간 기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는 향후 몇 년 동안 주식 수익률이 지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텔이 2022년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라이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이 6일 만료된 달러채 이자를 미지급하면서 공식 디폴트에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650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5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무려 3% 급등, S&P 500 지수도 2% 가까이 강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특징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4%, 애플도 3%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무려 7% 급등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오늘 미국장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2%, 나스닥 지수는 2.9% 오르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5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0개 편입 종목 중 4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 애플과 인텔이 2%대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3%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학개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대형 기술주들이 그동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메타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등의 주요 반도체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다시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기술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에너지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쉐보론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1.5%대 오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엑스모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애플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애플의 목표가를 164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강현실 헤드셋이나 이 자율주행차 등의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장 애플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내부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최소 수백 대의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모델 3 전기차의 중계기 카메라를 교체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UBS는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725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어떠한 경쟁업체도 2022년에 테슬라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벅스입니다.
MKM 파트너스가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3%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3개월간 스타벅스는 42%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MKM 파트너스는 오히려 지금 이 매수 기회라고 전달했습니다. 또 스타벅스는 내년에 2번 이상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임금 인상과 원료비 증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반도체주들이 모두 초록불을 환하게 켜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는 심지어 7%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인텔이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인 모빌아이를 내년 중반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현재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비디아도 살펴볼 텐데요. 현재 7% 가까이 오르면서 반도체주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와 퀄컴 모두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시티그룹이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5%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4.4% 가까이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국의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입니다. 글락소는 미국 제약사인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함께 공동 개발을 했던 코로나 치료제 소트로비마비 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소식이 오늘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아메리칸 항공의 CEO를 맡아온 더그 파커가 은퇴한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아메리칸 항공은 1%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아이솜이 4월부터 CEO로 일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사업이죠.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졌던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입니다. 현직 미국 하원 의원이 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내년부터 이 회사의 CEO로 들어온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진정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3% 상승하면서 7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3% 오르면서 7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어제장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와 강세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3% 오른 1,78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과 같은 시장 흐름만 이어진다면 12월 본격적인 산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인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 홍성진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의 경제 지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비농업 노동 생산성이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노동부가 밤사이 미국의 3분기 비농업 노동 생산성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3분기 생산성 수치가 전분기 대비 연일 5.2%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는 1960년에 기록된 6.1% 감소 이후 무려 6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도 밤사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가 67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에 비해 무려 17% 감소한 수준이었고 월가 예상치와도 비슷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출이 전월 대비 8% 급증하면서 무역 적자가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수출은 약 2,200억 달러, 수입은 약 2,900억 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수출 증가가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이날 골드만삭스 CEO의 증시 전망에도 주목했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만 골드만삭스 CEO는 향후 몇 년 동안 주식 수익률이 현 수준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의 주요 지수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지금과 같은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식 수익률이 지금보다 낮을 수 있다고 겨눈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표 발표 결과와 함께 그리고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보아 캐스터, 이슈를 맡은 지 하루 만에 애칭이 생겼더라고요. 금은보화라고. 경제방송 아나운서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별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걸맞은 또 이슈 준비하셨죠? 네, 오늘 금은보화 같은 인텔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율주행 기술 부문자 회사인 모비라이를 미국 시장에 신규 상장시킬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부 외신들은 인텔이 내년 중순을 목표로 모비라이를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장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모비라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공 사례로 꼽히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사는 수년에 걸쳐 테슬라, BMW, 볼보,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내로라 하는 자동차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해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속도 제한과 충돌 위험 등을 알려주는 자율주행 차량의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시스템은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모비라이의 매출은 인텔이 인수한 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 약 39%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모비라이가 상장된다면 그 기업 가치는 2017년 인텔이 매입했던 150억 달러에 무려 3배가 넘는 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약 30개 회사에서 ADAS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미래 전망이 매우 밝다고 여긴다며 모비라이의 성장을 위해 우리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텔은 지난 4월 68달러에서 12월 50달러 아래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번번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리는 듯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장이 인텔 주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속에 인텔은 IPO 계획 보도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8%가량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전 거래에서 호재 소식에 8% 넘게 급등하던 인텔이 실제 장중에서는 2%대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무거운 주식이라서 잘 가지 않았던 만큼 오늘은 호재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 7% 급등하면서 오늘 속스 ETF도 4.5%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드 3월 금리 인상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죠. 12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망 짚어보도록 하죠. 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연준이 다가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일정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의식해서 내년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테이퍼링이 종료된 직후 바로 금리 인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가올 FOMC 회의의 증시 향방이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1월 FOMC 회의 당시 8개월 뒤인 내년 6월 중에 테이퍼링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테이퍼링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미국의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결국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테이퍼링 가속화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빨라진다는 것은 금리 인상 계획도 앞당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연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 종료 직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다음 주에 공개될 FOMC 점도표에서도 다수 연준 위원들이 내년 0.2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도 현재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가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한 달에서 두 달이 아닌 최소 1년 넘게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역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손에서 벗어나기 전에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헝다그룹이 공식적인 디폴트에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 37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 상황에도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헝다그룹이 최종 시한이었던 6일까지 달러화 채권의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헝다그룹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중국 경제 상황에도 커다란 변수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헝다그룹은 지난 6일 만료일이었던 두 건의 달러채에 대한 이자 8,250만 달러를 상환했어야 됐습니다. 두 채권의 이자 지급일은 당초 지난달 6일이었지만 당시 헝다그룹의 재정 상태로 인해 30일 미룬 상태였는데요. 30일간의 유예기간 내에서도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결국 디폴트 사태를 실제로 마주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채권의 수탁자나 투자자가 헝다의 디폴트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헝다의 첫 역외 채권에 대한 디폴트가 선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디폴트가 선언되면 크로스 디폴트, 즉 동반 채무 불이행 조항을 촉발하게 돼 다른 채권자들의 디폴트가 선언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는데요. 헝다가 지난 주말 지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광둥성 정부가 실무진을 파견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당국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사태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시장 관계자들은 IMF의 중국 경제 전망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날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이 팬데믹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헝다 사태 역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전에 비해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쪽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다섯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오늘 4%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와는 좀 다른 결의 의미로 머스크가 바이든 표의 전기차 지원책을 비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일론 머스크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CEO 협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공제안에 대해 솔직히 나라면 다 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는 전기차 지원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를 추가 공제하는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머스크는 정부가 나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바이든이 지난달 서명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예산 75억 달러가 이미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머스크는 보조금 지원은 필요치 않으니 당장 철회하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머스크는 국가의 정부는 경기장의 선수보다는 심판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머스크가 대조적으로 미국 정부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때라고 말하며 추켜 세웠습니다. 머스크가 악화된 미중 관계 속에서도 중국을 옹호하는 이유는 미국 정치권과 머스크의 불협화음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머스크를 겨냥해 억만장자세 도입을 논의했고 바이든 정부는 앞서 8월 전기차 업계 간담회 때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의 CEO인 머스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친노조 행보를 보이는 바이든이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는 테슬라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둘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인정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스크 CEO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 정부보다는 중국 쪽을 지원 사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유망주들 정리해봤는데요. 전간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물류 배송업체 FedEx는 2021년 휴가 시즌에 가장 많은 전자상거래 물량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송 물량이 2년 전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보다도 1억 개 이상 더 많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심지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돌아오고 있던 오프라인 쇼핑 수요가 도로 이커머스 부문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이커머스 열풍에 수혜를 볼 기업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이체방크에서는 GXO 로지스틱스를 골랐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외주업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 900여 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바이러스에도 견뎌낼 수 있는 노동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톰슨 리서치에서는 윌스콧과 버크셔 해서웨이를 골랐습니다. 먼저 윌스콧은 건설업이나 기타 산업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저장시설 제공업체입니다. 톰슨 리서치는 윌스콧이 리츠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합 우승자 같은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철도회사 BNSF와 가구회사 RC와일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사를 넘기고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 버크셔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오펜하이머는 웨이페이를 주목했습니다. 이 회사는 홈 퍼니싱 부문에서 선두적인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오미크론을 통해 앞으로도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봤다며 앞으로 회사가 더 확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울프 리서치에서는 지브라 테크놀로지스를 골랐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회사는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회사는 바코드 스캐닝 및 추적 솔루션 업계의 리더입니다. 바코드나 ATM 카드, 운전면허증, 티켓 및 영수증을 인쇄하고 판독하는 장치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송 및 물류업, 제조업, 의료 및 숙박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회사의 자동화와 디지털화 솔루션에 집중했으며 시장 점유율 또한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57%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소비철에 집중해보면 좋을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어집니다.